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 KGM 자동차들의 근황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많은 분들이 야, 역시 르쌍쉐는 중고로 사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르노 자동차들을 한번 쭉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랑콜레오스, XM3, SM6 정말 여러 가지 차량들을 한번 쭉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감가가 어마어마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리본카에서 와, 어마어마한 타임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기회를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괜찮은 가격에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르노 차량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그랑콜레오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랑콜레오스는 사실 르노에게 있어서 약간 캐시카우 역할을 해준 차량이죠. 요 그랑콜레오스가 나오기 전에는 신차가 거의 없고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진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죠. 제일 잘 팔렸던 차가 QM6, XM3 이 두 가지 차종이었는데 그 두 가지 차종마저도 이미 만들어진 지 막 10년 된 차, 이런 노후화된 모델이다 보니까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랑콜레오스가 처음 딱 출시되고 나서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도 되살리고 회사 자체도 성장시키다 보니까 이 그랑콜레오스가 아주 효자 모델인데 감가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편이더라고요. 일단 제 옆에 있는 자동차는 테크노, 아이코닉, 에스프리 알핀 이 세 가지 중에서 중간급인 아이코닉 트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랑콜레오스는 테크노만 아니면 돼요. 왜 그러냐면 테크노 트림에는 옵션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빠져요. 어지간하면 아이코닉부터 구매를 하면 좋은데 아이코닉하고 에스프리 알핀은 외관에서 에스프리 알핀 전용 트림, 에스프리 알핀 전용 소재, 전용 시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뿐이지 기능상의 차이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 싶다 하면 무조건 아이코닉 트림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는 조금 가성비로 뽑은 아이코닉 트림인데, 아이코닉 트림은 일단 여기 봤을 때 그릴부터 해서 로장주 엠블럼이 약간 심심한 느낌이 나죠? 그렇게 느껴지면은 아이코닉 트림인 겁니다. 에스프리 알핀은 요 그릴에 파란색이 이렇게 슈슈슈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요 그랑콜레오스가 하이브리드라는 점이에요. 제가 이제 이 차량을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뛰었을 때 실연비가 18.3km/L가 나왔죠. 중형 하이브리드 SUV인데 고속도로 크루즈 주행을 했을 때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는 건 제가 측정했던 모든 중형 하이브리드 SUV 중에서 단연코 연비 1등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거기에다가 출력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모터도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약간 전기차처럼 구동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숙성이라든지 주행의 부드러운 질감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측면에서도 좀 보면요, 중형 하이브리드 SUV인 만큼 측면이 생각보다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봤을 때 1열이나 2열 공간도 진짜 넉넉한 편입니다. 2열 이 도어를 열어서 보더라도 뒷좌석에 있는 이 무릎 공간도 생각보다 되게 넉넉한 편이고, 여기에다가 아이들과 함께 간다고 했을 때 4인 가족까지는 진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 나오죠. 심지어 이제 2열의 통풍 시트 이런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열선 시트까지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좀 보면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그랑콜레오스가 순수 가솔린 터보 모델이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테크 하이브리드라는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트렁크 딱 열었을 때 아이코닉 트림에서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 근데 중형 하이브리드 SUV라서 트렁크가 준중형보다는 당연히 크긴 하지만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살짝 소폭 작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요 정도 트렁크 공간이면 큰 짐을 싣는 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2열 시트를 접어놓으면 저 안쪽까지 깊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중형 SUV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장점은 바로 이런 데에 있겠죠. 그리고 1열 실내에서도 잠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제가 아이코닉 트림을 선택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요 세 개가 전부 아이코닉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요 장점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는데 요것도 아이코닉에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코닉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때 당시 요 차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 A필러 쪽에 보면 보스 스피커가 적혀있죠. 저 보스 스피커 요거까지 해서 이 두 가지 정도가 각각 1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인치 1위 옵션이 40만원짜리가 있는데 요 옵션까지 하면은 사실상 그랑콜레오스에서 고를 수 있는 풀옵션에 해당하는 자동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뭐 통풍 시트나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소중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자동차인데 도대체 얘가 얼마나 감가가 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랑콜레오스 아이코닉 트림은 시작할 때 가격이 한 4,15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3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아요. 여기다가 옵션 3가지를 더해서 실제로 출고할 때 가격은 대략 한 4,500만 원 정도, 요 정도 했었던 자동차예요. 근데 그런 차량이 지금 한 2년도 안 지났고 주행거리가 10,000km도 안 됐는데 벌써 3천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중형 하이브리드 SUV가 10,000km도 안 탔는데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감가가 됐다? 진짜 감가 하나는 끝장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신차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한 10,000km도 안 뛴 이런 자동차를 3천만 원 초반에 구입하는 게 진짜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QM6도 있습니다. QM6가 사실 가성비 하나만 놓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트림이 있잖아요. 뭐 SE, LE, RE, RE 시그니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RE 등급부터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옵션이 진짜 많이 빠져요. 뭐 카메라 기능부터 해서 뭐 시트 옵션 이런저런 옵션들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그 등급부터 구매하는 게 좋아요. 옵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 뭐 디자인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이 엠블럼이 어떤 게 달려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GDE라고 되어 있죠. GDE는 가솔린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QM6가 엔진이 생각보다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디젤도 있었고 가솔린도 있었고 LPG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건 LPG 모델이에요. LPG 모델이 지금 이 순간에 와서 봤을 때는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솔린 값이 워낙 높잖아요. LPG는 그래도 아직 1,000원대 요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LPG 모델을 구매하는 게 좋은데 가솔린 모델은 시동 딱 걸자마자 바로 시동이 켜지면서 내가 운행을 할 수가 있지만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걸리는 순간까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나는 조금 부드럽게 타고 어디에나 있는 주유소를 편하게 사용할래, 그리고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솔린 모델이 좋은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좀 가성비를 논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LPG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옵션의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이게 RE 시그니처 등급에서 매직 테일게이트라는 옵션을 넣어야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이게 빠지면 그냥 수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준중형급 정도가 딱 어울리는 그런 트렁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실내에 있으니까 1열에 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에 돌아서 보면요, QM6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건 이 차량이 RE 시그니처 등급에다가 S링크 패키지를 포함했냐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RE 등급에서는 7인치가 들어가고 RE 시그니처 등급에다가 S링크 옵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8.7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RE 시그니처 등급을 고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이렇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S링크 패키지를 넣으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RE 시그니처 등급까지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8개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옵션을 추가시키면 저렇게 1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트에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사지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요추 받침대를 마사지 시트처럼 활용을 했다, 요 정도인데 장거리를 주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세를 불편하게 앉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올바른 자세로 고쳐앉게 해준다는 면에서는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운전석 이지 액세스랑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을 보면 준중형 정도 되는 SUV급에다가 거기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주행 보조를 제외하면 사실 부족한 게 별로 없는 자동차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QM6가 어느 정도 가격이길래 그러냐라고 얘기하실 텐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도 처음 출고가 됐을 때는 RE 시그니처 등급이 3천만 원이 넘었고 여기에다가 옵션 두어 가지를 더해서 거의 3천만 원 요 정도에 뽑았던 차량이에요. 근데 그런 차량이 지금 한 5년에 5만 정도 지나니까 1,000만 원 중후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가율로만 놓고 보면 거의 50%에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왜 가성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보통 셀토스 같은 애들도 2020년식에 막 주행거리 9만 이런 애들이 1,000만 원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QM6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들보다도 연식도 괜찮고 주행거리도 괜찮은데 심지어 옵션도 나름 괜찮아.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QM6가 요 정도 가격이면 진짜 가성비가 좋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QM6 중에서도 뭐 타임딜을 하는 차량도 있고
그리고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QM6가 1000만 원 미만이면 그럼 무조건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타임딜 안에 정말 다양한 차종들이 있으니까 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XM3입니다. XM3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은 이제 르노 삼성 때 있었던 태풍의 눈 로고가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 XM3는 엔진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1.6 자연흡기 엔진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1.3 터보 엔진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터보 엔진을 장착하는 게 좋아요. 이게 1.6 자연흡기 엔진이 아무래도 출력이 한 120마력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TCE 260이라고 하는 1.3 터보 엔진으로 오면 4기통인 점은 동일하지만 출력이 150마력까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TCE 260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좋고요. 제 옆에 있는 XM3가 2020년식인데 이때 당시에는 트림이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LE, RE, RE 시그니처 이렇게 3가지인데 어지간하면은 RE 등급까지는 올라온 차량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LE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파워 시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제 옆에 있는 차는 RE 시그니처 등급에 해당하는 차인데 여기에서도 어떤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소형 SUV라고 하면은 전장 길이가 한 4400 요 정도에 있는 차량을 얘기하는데 XM3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긴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이 뒤쪽에서 봤을 때 쿠페형 SUV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쪽 D필러 라인이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 깊이가 깊은 편이기 때문에 길이가 긴 짐은 싣기에 편하지만 높이가 있는 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게 XM3 트렁크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RE 등급 이상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센터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RE 시그니처 등급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요 아래 등급에서는 굉장히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차를 고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전부 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RE 등급까지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요런 데 있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골라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 요 XM3에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블랙시트 패키지가 있어요. 이 블랙시트 패키지가 실제로 요 옵션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안에 통풍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요렇게 열선 시트 기능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량에는 블랙시트 패키지가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정도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있어요. 이게 크루즈 컨트롤인데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조금 편안하게 주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 핸들에 보면은 지금 이 차량은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이 빠져 있죠.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는 이 핸들에 있는 버튼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2가지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2가지 옵션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제일 중요한 건 XM3가 어느 정도로 가성비가 있냐 이거잖아요. RE 시그니처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이 차량이 2020년도 출시될 때 한 2500 정도가 했었던 차량이에요. 거기에다가 옵션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출고가 됐어서 딱 2500에 맞춰서 출고를 했었죠. 그런 차량이 이제 10,000km 조금 넘었고 연식만 조금 긴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 1000만 원 초반입니다. 보통 현대기아에 있는 소형 SUV들이 1000만 원 초반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오려면 못해도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정도 되거나 10만 킬로보다 살짝 높아야 요 정도 가격에 올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XM3는 아무래도 르노 브랜드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1000만 원 초반 정도라는 게 진짜 가성비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단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르노 브랜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기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비를 할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SM6가 있는데, SM6는 후륜의 토션빔을 사용해서 승차감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중형급 세단의 토션빔을 사용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선택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SM6 자체는 가격이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좀 골라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SM6가 뭐 PE, SE, LE, RE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SE나 이런 아래 등급에 있는 트림은 옵션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LE, RE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풍 시트가 LE 등급에서는 선택 옵션으로 빠져 있으니까 선택 옵션이 있는 차량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SM6를 고를 때 LPG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뭐 디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가솔린, LPG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더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진짜 가성비 하나로 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제 주행거리가 3만 킬로미터가 넘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800입니다. 800. 중형 세단이 3만 킬로 탔는데 800만 원대면 이거는 가성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보통 우리가 요 정도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LF 소나타 초기형 이런 차량들도 못해도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심지어 아반떼 AD 이런 차량들도 거진 1000만 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SM6가 크기가 큰 거라는 것들을 생각해서도 진짜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오늘 르노코리아에서 나온 자동차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르노코리아 차량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차량을 고르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